왜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죠?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내. 그리고 동시에 또 다른 무언가가 태어났다. 서울국제공항 새벽 4시 비가 막 그친 활주로 근처엔 축축한 흙내음과 비행기에서 풍기는 연료 냄새가 묘하게 섞여 있었다. 국제선 출국장 근처 푸른색 형광등 아래 사람들은 바삐 움직였지만 그곳 한켠에선 작은 존재가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다. 서린. 연한 파란색 근무복에 진흙이 묻은 고무 샌들, 손엔 다해진 베이지색 배낭을 꼭 쥔 채 플라스틱 의자에 몸을 작게 말고 앉아 있었다. 공항의 반질반질한 대리석 바닥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 하지만 그녀는 이 자리가, 이 공항이라는 거대한 공간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녀는 단기 계약으로 청소 업무를 시작한 지 사흘째였다. 숙식도 변변치 않은 고시원에서 아는 친척의 소개로 겨우 얻은 일자리였다. 계약서도 제대로 쓰지 못했고 3개월짜리 일시직. 하지만 서린에게 이건 기회였다. 가난한 마을. 비가 내릴 때마다 흙탕물이 넘치는 골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그녀의 귀엔 아직도 어릴 적 기억이 생생하다. 설거지물에 손 담근 채 고무장갑도 없이 하루 종일 그릇을 닦던 엄마의 손. 열심히 살면 언젠간 나아질 거야. 엄마가 늘 말하던 그 말이 지금도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얘야, 거기서 뭐해? 이리 와서 같이 하자. 등 뒤에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리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흰색 앞치마를 두른 한 중년 여성. 얼굴엔 세월이 그려진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햇살처럼 부드러웠다. 아, 네. 저 대기 중이었어요. 서리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인사를 했다. 그 여성은 지연 언니. 공항 청소팀의 베테랑이었다. 이었다나? 처음엔 다 그런 거야? 근데 너는 일찍 왔네. 잘했어. 지연 언니는 도구함에서 걸레와 밀대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6번 통로 쪽 VIP 연결 구간부터 닦아. 여긴 사람은 별로 없는데 윗분들이 예민해. 반짝반짝해야 돼. 서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걸레를 꼭 쥐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선배니 손톱에 포기할 수 없었다. 청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청소 직원이 나타났다. 짙은 화장을 한 20대 중반 여성. 이름은 하연. 그녀는 서린을 한번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또 새로 들어온 거야. 요즘 다들 공항 청소가 꿀이라고 생각하나 봐. 며칠이나 버틸지 보자. 지연 언니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다들 어딘가에서 시작하는 거지. 너도 그랬잖아. 처음엔 밀대도 못 들고. 하연은 대꾸 없이 돌아섰고 서리는 고개를 숙였다. 비슷한 시선을 시골에서도 많이 받았다. 뒤에는 뭘 해도 안 돼. 사람들은 자주 그렇게 속삭였다. 그래도 서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손에 쥔 걸레가 차가운 물에 젖어 손가락을 얼게 해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VIP 구간 근처 투명한 유리벽을 따라 닦던 중 멀리서 들려오는 경비원들의 속삭임이 그녀의 귀에 들어왔다. 오늘 아침에 엄청 중요한 인사가 온대. 백상호 회장 부인이 직접 공항에 들르는다더라. 아니, 들리는 소문으론 회장님 본인이 온다는 얘기도 있어. 서리는 백상구라는 이름을 듣자 어릴 적 본 신문 한 귀퉁이가 떠올랐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금융그룹, 백승그룹. 그 이름은 그녀의 세계와는 너무 먼 TV에서만 볼 수 있는 인물들이 사는 세상처럼 느껴졌다. 그때였다. 쿵. 서리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대기석 한편 나이든 남성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하얀 셔츠, 정갈한 은발, 작은 가죽 가방이 벌어지며 서류 몇 장이 흩어졌다. 사람들은 곁을 지나가면서도 무심했다. 어떤 이들은 마스크를 당기며 중얼댔다. 또 길 잃은 노인인가 보지? 서리는 잠시 얼어붙었다. 이 장면 어디서 본 듯했다. 바로 10년 전 아빠가 시장 한복판에서 쓰러졌을 때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그때 사람들이 하나같이 외면했던 그 순간 그리고 이번엔 서린이 움직였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녀는 달려가 남자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 맥박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제 말 들리세요? 숨쉬기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없었다.
눈꺼풀이 떨리더니 다시 감겼다. 서리는 덜덜 떠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번호가 떠오르지 않았다.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본능처럼 지연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어디세요? 여기 VIP 연결 통로에 어떤 분이 쓰러지셨어요. 숨이 너무 약해요. 진정해. 세월이나 곧 갈게. 옆에 꼭 붙어 있어. 의식 잃지 않게 계속 말 걸고 그녀는 곧바로 자신의 근무복 상의를 벗어 할아버지에게 덮어주었다. 공항방송이 멀리서 울려 퍼졌지만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 이 사람을 놓치지 않는 것.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자신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어떤 신분이든 어떤 사연이든 상관없이 눈앞의 생명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결정. 그것이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응급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는 7분. 하지만 그 7분이 서린에겐 마치 70분처럼 느껴졌다. 지연 언니가 달려오며 숨을 헐떡였다. 세월이나 괜찮아. 무슨 일이야? 의식이 없어요. 눈을 감으셨는데 맥이 너무 약해요. 서리는 목소리를 떨며 설명했다. 지연 언니는 휴대폰으로 보안팀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곧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뛰어왔다. 등에는 백승그룹 보안팀이라는 금박 문자가 박힌 페이지가 선명하게 빛났다. 뒤로 물러서 서세요. 이분은 우리 회장님이십니다.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태도는 거칠었다. 서리는 반사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다음 말은 예상 밖이었다. 당신, 이분한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정체가 뭐죠? 왜 혼자 근처에 있었어요? 뭐라고요? 서리는 얼어붙었다. 그 순간, 또다시 가슴이 쿵 내려앉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다. 도와주려 했을 뿐인데 의심을 받는 상황. 무언가 이상했다. 그녀는 억울했지만 말이 목구멍에 걸려 들렸다. 이건 아니에요. 전 그냥 도왔을 뿐이에요. 당신 같은 일용직이 왜 VIP 통로에 있었던 거죠? CCTV 확인해봐. 확인해봐라. 이상한 움직임 없었는지. 그때 또 다른 인물이 조용히 등장했다. 검정 코트에 뿔테 안경을 쓴 젊은 남자. 눈빛은 냉철했고 움직임엔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가 서린을 쓱 훑어보더니 보안팀에 말했다. 그만해. 여기서 더 자극하지 마. 이 여자 회장님 살렸어. 하이 전범명의 슈템 타였 정말. 보안팀이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민준 이사님 혹시라도 내가 직접 확인했다. CCTV에서도 그녀가 먼저 발견하고 구조한 게 맞아. 그는 서린 쪽으로 다가오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회장님이 직접 손을 꼭 잡고 계셨다. 트윅스 기머노. 깨어나기 직전까지 그 말의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그가 바로 백민준이었다. 백상우 회장의 장남, 현재 백승그룹 미래전략실의 이사. 언론에서는 젊은 개혁가로 불렸지만 내부에선 칼 같은 원칙주의자로 더 유명했다. 당신, 이름이 뭐예요? 그가 조용히 물었다. 이서린입니다. 서린은 작게 대답했다. 고개는 여전히 숙인 채였다. 좋아요, 서린 씨. 오늘 일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혹시 어디 소속이죠? 예, 당이 청소팀입니다. 계약직이에요.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그렇군요. 불편하셨겠네요. 하지만 용기 내줘서도 고맙습니다. 민주는 말끝을 길게 느리지 않았다. 다만 짧고 정확한 말 속엔 진심이 묻어 있었다. 그 순간 뒤에서 들것에 실린 회장이 눈을 살짝 떴다. 서리는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영혼을 당기는 것 같은 감각에 휩싸였다. 백상호 회장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아주 힘겹게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다. 미세하지만 분명한 미소였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단 한마디. 탈인가?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준의 눈썹이 살짝 떨렸다. 전이야 좀 살짝 떨렸다. 서리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지금 뭐라고 하셨죠? 하지만 곧바로 의료진은 회장을 들것에 실어 구급차에 태웠다. 그 짧은 순간은 증발한 안개처럼 사라져버렸다. 며칠 후 공항 내 근무 명단에서 서린의 이름은 사라졌다. 지연 언니는 그녀를 붙잡고 울먹이며 말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넌 잘못한 게 없어. 그러나 서리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다. 더 이상 이곳에서 버틸 수 없다는 걸 본능처럼 알고 있었다. 다만 이상한 전화 한 통이 그녀의 마음을 붙들었다. 이서린 씨 맞으시죠? 백승그룹 인재개발팀입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본사로 오실 수 있을까요? 서울 강남 백승그룹 본사 30층 유리빌딩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 있었다. 입구 로비에는 대형 샹들리에가 천장에 반짝였고 바닥엔 대리석이 빛을 반사하며 고급스러움을 뽐냈다. 서리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얇은 아이보리색 셔츠에 회색 스커트, 오랜만에 입은 구두가 발가락을 조이고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다. 어서 오세요, 이서리님. 회장님께서 직접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리셉션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다. 이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다. 지난 며칠간 그녀는 고시원의 작은 방에서 그날의 일을 수백 번 떠올렸다. 이달인가? 백상우 회장이 의식 잃기 전 남긴 그 한마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 그는 재계 1위 대기업의 회장. 자신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청소 계약직. 그 사이엔 수백만 겹의 층이 존재했다. 그러나 머리보다도 가슴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다. 무언가 뿌리 깊은 끌림 같은 것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그 끌림을 따라 이 자리에 와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회장실 복도를 따라 걸었다. 문 앞엔 이미 백민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도 뿔테 안경에 단정한 블랙 수트. 하지만 눈빛은 며칠 전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린 씨. 그는 짧게 고개를 숙이며 문을 열었다. 아버지가 당신을 꼭 뵙고 싶어 하십니다. 회장실은 조용했다. 빛이 부드럽게 들이우는 가죽 소파 위에 백상우 회장이 앉아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엔 분명한 생기가 있었다. 서린, 맞지?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서리는 순간 숨을 멈췄다. 이건 이상한 농담일 수 없다. 그는 분명 그녀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왜 제 이름을 아세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날 저를 딸이라고. 백상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한 후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아주 오래전 내 인생에서 지워야 했던 이름이 하나 있었지. 내 어머니 한지우 기억하니? 순간 서린의 눈이 커졌다. 그 이름, 어릴 적 엄마가 밤마다 불렀던 밤마 불어주던 자장가 속에도 그녀가 지갑 속에 넣고 다니던 오래된 흑백 사진 뒷면에도 있던 그 이름. 나였봐요. 시오. 그래, 내 엄마는 내 첫사랑이었다. 하지만 내가 비겁했어. 고했어. 고고고. 당시 집안 반대가 너무 심했고 난 결국 그녀를 외면했지. 그녀가 임신 중이라는 걸 알았을 때도 나는 외면했어.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민주는 문 근처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지만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지우는 너를 혼자 키우며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지. 아마 자존심이었을 거야. 혹은 날 끝까지 미워하고 싶었던 걸지도 몰라. 그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너 지우가 마지막으로 내게 보낸 편지야. 널 낳고 얼마 안 있어 병으로 세상을 떠났지. 서리는 입술을 깨물며 그 편지를 받았다. 손끝에 종이에 바스락거림이 닿자 모든 감정이 동시에 무너져 내렸다. 그날 이후 그녀는 멍한 상태로 본사를 나왔다. 하늘은 푸르렀지만 눈앞은 흐렸다. 지우 엄마는 모든 걸 혼자 감당했고 아버지는 그걸 알면서도 피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이걸 알아야 했던 이유는 뭘까?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왜 이제 와서?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그녀를 불렀다. 서린 씨. 돌아보니 백민준이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이번엔 약간의 흔들림이 느껴졌다. 저희 아버지는 많은 선택을 후회하십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이 짊어져야 할 짐은 아니에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다마어머 저머트.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걸 무시해도 됩니다. 다만 백승그룹의 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신은 당신만의 길을 가야 해요. 누구도 그걸 막을 수 없으니까.
그 말은 의외로 위로가 됐다.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 한가운데 어딘가 뜨거운 것이 고요히 퍼지고 있었다. 며칠 후 그녀의 앞에 한 통의 봉투가 도착했다. 백승항공인재개발센터 입학 추천서. 보내니 백상우. 그녀는 편지를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드디어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선택할 차례야. 잘못 온 거 아니야. 저기 청소하러 온 거 아냐? 이 사람 계약직 청소부 출신이라며 입학 첫날 서리는 인재개발센터 2층 로비에 발을 딛자마자 차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에 휩싸였다. 아이보리색 셔츠에 검은 바지를 깔끔하게 다려 입었지만 그녀는 단번에 군중 속에서 이질적인 존재로 분류되었다. 이곳은 말 그대로 선택받은 자들의 공간이었다. 최소 3개 국어 이상 구사, 국내 명문대 혹은 해외 유학파, 부모가 그룹 계열사 임원이거나 정치인, 교수, 대기업 고위층, 이른바 하늘의 엘리트들이 모여든 곳. 그들 사이에 당이 계약직 청소부 출신, 서리는 말 그대로 문턱을 넘어온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첫 수업은 항공서비스 이론과 실습. 강사는 현직 항공사 부기장이었고 눈빛은 매섭게 날카로웠다. 여기 있는 여러분은 단지 서비스를 배우러 온 게 아닙니다. 기내의 상황은 늘 비상과 접점에 있습니다. 고객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도 함께합니다. 이론 강의가 끝난 뒤 실습 시간, 상황극 시뮬레이션에서 조별 과제가 주어졌다. 주제, 지내에서 응급 상황 발생 시 승객을 어떻게 안정시키고 대처할 것인가. 서리는 같은 조가 된 여학생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하위 포지션을 맡게 되었다. 말수가 적고 배경이 다르고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리더를 맡은 윤세빈은 시원한 미소 뒤로 은근한 무시를 흘렸다. 서린 씨는 그냥 기내 안내 멘트 역할 어때요? 정해진 문장만 외우면 되니까. 그게 편할 거예요. 그 말에 조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서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마치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네오는 지금 여기에 어울리지 않아. 그러나 실습이 시작되자 상황은 반전되었다. 모의 기내 안에서 한 조원이 갑자기 쓰러지는 승객을 연기했다. 다들 머뭇거리는 사이 서리는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승객님, 괜찮으세요? 저기요, 숨쉬기 힘드신가요? 그녀는 빠르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확보하고 고개를 젖히고 맥박을 확인했다. 구급 키트와 산소 마스크 부탁드릴게요. 훈련된 손놀림, 그녀의 동작엔 망설임이 없었다. 모두가 놀랐다. 그건 단지 연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짜 상황을 경험한 사람의 태도로 반응하고 있었다. 강사는 팔짱을 풀고 말했다. 이서린 씨, 어디서 이런 훈련을 받았나요? 서리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아니요. 그냥 실제로 한번 그런 상황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그 순간 교실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그녀는 비로소 이방인에서 경험자로 보이기 시작했다. 점심시간, 윤세빈이 다가왔다. 아까 미안했어요. 그 정도로 잘할 줄은 몰랐어요. 혹시 전직 간호사이셨어요? 아니요, 그냥 청소하다가 어떤 분이 쓰러지신 걸 도운 적 있어요. 서리는 조용히 말했다. 그 말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그 회장님을 살린 사람이 걔래. 청소하던 직원이었대. 근데 대단하다더라. 그녀는 원하지 않았지만 어느새 작은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다. 며칠 후 리더십 특강 시간. 강사로 등장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백민준이었다. 그가 등장하자 모두의 눈이 빛났다. 재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경영인, 그리고 냉정하고 완벽하다는 평을 받는 인물. 그는 강단 위에서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리더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진짜 리더는 가장 낮은 곳에서 출발한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하죠. 누가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없을 거라고 했을 때 그걸 이겨낸 사람들이 결국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민준의 시선이 아주 잠깐 서린에게 머물렀다. 그 순간 서린은 처음으로 이렇게 느꼈다. 나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그날 저녁 기숙사방 창가에 앉은 그녀는 어릴 적 엄마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넌 잘할 수 있어.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 보다
어디로 가고 싶으냐가 중요하단다. 하늘에는 별 하나 떠 있었다. 서리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자신이 아직 부족하고 어색하고 불완전하지만 조금씩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느낌. 요즘 이서린 씨 인기 많네. 이번에도 1등 했더라. 이제는 뉴스에도 나오는 거 아냐? 식당 구석, 커튼 뒤쪽 자리. 누군가의 작지만 분명한 말소리가 들렸다. 가식 없는 조롱, 질투, 그리고 경계심. 서리는 어느새 백승항공인재개발센터 내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되어 있었다. 실기평가 수석, 위기상황 대응 모의 훈련 1등, 그리고 백민준 이사의 특강 중 유일하게 언급된 이름. 그러나 그것이 곧바로 존경으로 연결되진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존재는 점점 더 많은 시선과 이면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었다. 도대체 뭘 잘한다고 갑자기 어깨가 저렇게 높아졌대. 회장님 구했다고 해서 이 센터에 입학까지 한 거면 그게 공정한 거야. 심지어 어느 날은 책상 서랍에 누군가 넣은 익명의 쪽지가 발견됐다. 종이는 접혀 있었고 그 안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청소나 계속하지 그랬어. 서리는 그 종이를 바라보며 오래도록 말이 없었다. 처음엔 무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안에 쌓인 것이 하나둘씩 골마 터지기 시작했다. 한편 백상우 회장의 상태는 점점 호전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 날 비서실로부터 연락이 왔다. 회장님께서 서린 씨를 따로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녀는 백승그룹 본사로 다시 향했다. 이번엔 더 이상 낯선 손님이 아니라 무언가 정의되지 않은 가족의 가능성으로서 응접실에 앉은 백상구는 미소 지으며 그녀를 맞았다. 이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복잡했다. 서리나, 그가 처음으로 이름을 자연스럽게 불렀다.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나요? 서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원한다면 아니면 그냥 내가 네 곁에 있다는 걸 기억해줘도 돼. 그 말에 서리는 고개를 숙였다. 무슨 감정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기쁨도 분노도 아닌 그냥 복잡한 그 무엇. 며칠 후 센터 내부에서 중대 발표가 있었다. 초회종 실습 평가의 파견 대상자 명단이 발표된 것이다.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3명이 실제 국제선 비행의 승무원 연수생 자격으로 탑승하는 특별 기회를 받게 되었다. 1순위 이름엔 이서린, 그리고 3순위엔 윤세빈, 박도윤. 축하해, 서린 씨. 세빈이 다가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겨져 있었다. 그날 밤 서린은 갑작스레 교직원실로 호출되었다. 문을 열자. 그 안에 민준과 인재센터 소장이 앉아 있었다. 소장의 표정은 어딘가 딱딱했고 공기는 무거웠다. 이서린 씨, 유감스럽지만 익명의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평가 자료에 대한 외부 유출 가능성과 백 회장님의 영향력 개입 의혹이요. 예? 서리는 말을 잃었다. 당신의 이름이 평가 시작 전에 이미 선발 확정자 명단에 있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측은 아직 어떤 확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정성을 위해 임시로 파견을 보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서리는 자신이 다시 어디서 시작했는지를 잊지 않게 해주는 뼈아픈 현실을 마주했다. 노력, 실력, 인내, 그 모든 것이 때로는 의심 앞에 무력해질 수 있다는 사실. 그 자리에 있던 민주는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이건 제가 직접 조사하겠습니다. 이서린 씨는 협조만 해주세요. 그 이상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서리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나지는 않았다. 대신 안에서 아주 단단한 것이 천천히 뿌리 내리는 듯한 감각이 들었다. 기숙사 복귀 후 서리는 오래된 노트를 꺼냈다. 그 안엔 엄마가 살아계실 때 적어준 짧은 메모가 끼워져 있었다. 넌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날개를 가질 아이야.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난 증명해 보일 거야. 어디서 왔는지보다 어디로 갈 수 있는지로 백승그룹의 내부 감사팀이 인재개발센터로 출입하면서 센터 내부의 공기는 급속히 얼어붙었다. 공정성 조사를 명목으로 전 평가 자료, 강사진 면담, 훈련 로그 기록이 검토되었다.
서리는 그 중심에 있었다.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본인이 알고 있었지만 의심받는 위치에 선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고통이었다. 한편 센터대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었다. 처음엔 그녀를 몰래 흑흑거렸던 시선들이 이제는 거리두는 냉소와 피로한 침묵으로 바뀌고 있었다. 윤세빈조차 어느 날 그녀를 피해 지나갔다. 그녀를 공격하진 않았지만 더 이상 말을 걸지도 않았다. 밤늦게 기숙사 복도에서 마주친 민주는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다. 자료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점수에 손댄 흔적은 없고 당신이 잘해서 1등한 게 맞아요. 서리는 그 말을 들었지만 얼굴엔 웃음이 없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아무도 믿지 않죠. 민주는 그녀를 바라보다.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개인적인 감정이 스치고 있었다. 사람들은 너무 익숙하거든요. 눈에 띄는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의 배경이 있을 거라고 믿는데 그래서 저를 백 회장의 숨겨진 딸로 보는 건가요? 서린이 조용히 덧붙였다. 민주는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다가 작게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이 누구의 딸이든 여기서 살아남는 건 결국 당신 자신이니까. 며칠 후 감사팀은 공식 발표를 했다. 이설인 훈련생의 파견 자격은 유지된다. 사적 개입 또는 불공정한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반응은 묘하게 식어 있었다. 마치 진실을 들어도 믿고 싶지 않다는 듯한 태도. 그건 설인에게 또 다른 시험이었다. 진실을 증명하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 더 어렵다는 걸 깨달은 순간 한밤 훈련실 옥상에 올라온 설인은 강풍에 날리는 머리칼을 그대로 둔 채 아래 펼쳐진 활주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서울국제공항. 그날 자신이 걸레를 들고 닦던 바닥이 지금은 자신이 비행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가슴을 누르며 혼잣말했다.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원하는 게 뭘까?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민준이었다. 바람 많이 부네요. 그는 그녀 옆에 서서 같은 풍경을 바라보았다.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만약 당신이 정말 아버지의 딸이라는 게 공식화된다면 당신은 이 그룹 안에서 뭐가 달라질 거라 생각하나요? 서리는 그의 눈을 바라보다 처음으로 정면으로 대답했다. 아무것도요. 오히려 더 조심해야겠죠. 모든 게 핏줄덕이라는 말 듣지 않게. 그게 무섭지 않아요. 민주는 예상보다 진지하게 물었다. 무섭죠. 하지만 제가 가진 진짜 날개는 그런 말보다 더 단단한 거예요. 그 말에 민주는 처음으로 작게 웃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언젠가는 당신이 날 이기겠네요. 설인도 웃었다. 아마도요.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항로 위를 천천히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비행기 한 대. 그 빛을 따라 설인의 눈엔 작지만 명확한 불꽃 하나가 깃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인재개발센터로 도착한 흰 두부, 이시의 흰 봉투 하나, 붉은 인장의 테두리에는 백 회장 자택 비공식 만찬 초청장이라는 문구가 찍혀 있었다. 받는 사람, 이설인, 서울 용산구의 고급 주택가, 대리석과 유리로 둘러싸인 백상우 회장의 자택. 오후 6시, 정문 앞에서 경비 직원이 그녀의 이름을 확인하고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이달 만찬에는 오직 3명만 초대되었다. 백상우 회장, 백민준, 그리고 설인. 넓은 응접실엔 고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식탁 위엔 수줍은 듯 차려진 간단한 한식이 놓여 있었다. 그 흔한 접대용 은식기나 수십 명의 하인이 있는 자리와는 달랐다. 이건 가족이라는 이름을 조심스럽게 시험하는 자석처럼 느껴졌다. 어서 와라, 설인아. 백상구는 예전보다 건강해진 모습으로 웃었다. 민준 역시 그녀를 맞으며 자리를 권했다. 여기 와줘서 고맙다. 회장의 첫 마디였다. 식사 내내 특별한 얘기는 없었다. 그저 무심한 듯 흘러가는 대화들. 날씨, 인재센터 훈련, 비행기 종류, 기내식 이야기. 그러다 디저트가 나올 무렵 백상구가 본론을 꺼냈다. 나는 이 자리에 너를 정식으로 백가의 일원으로 맞이하고 싶다. 우리 가문은 지금껏
수직적인 가족 체계로 유지돼 왔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너처럼 새로운 시각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서리는 숨을 고르며 물었다. 저를 딸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인가요? 그렇다. 원한다면 유전자 검사를 공식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공식 호적 등록과 신분 전환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룹 후계 구도에도 너를 고려할 것이다. 그 말에 민준이 잠시 시선을 떨구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살짝 흔들렸다. 하지만 서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이 집안의 성을 가진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질까요? 백상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히려 더 거세지겠지. 너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백영덕이라는 말과 싸워야 할 거야. 그걸 감당할 수 있겠니? 서리는 말없이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감당하지 않겠습니다. 두 남자의 눈이 그녀를 향했다. 전 그냥 제 이름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서린으로 시작해서 이서린으로 증명할 겁니다. 이 가문이 저를 가족이라 여겨주시는 건 고맙지만 전 아직 제가 만들고 싶은 인생이 따로 있어요. 그 순간 방 안은 정적에 잠겼다. 그리고 가장 먼저 민준이 작게 미소 지었다. 정말 당신답네요. 백상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작게 웃었다. 그래, 역시 내 엄마를 닮았구나. 끝까지 자기 길을 고집하던 그 모습 말이다. 그날 밤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준이 서린에게 말했다. 이름이 전부는 아니지만 당신은 이미 우리 가족만큼 내게 중요해졌어요. 서린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감사해요. 하지만 전 한 발짝씩 제 발로 걷고 싶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더 멋있어요. 다음번엔 당신이 만든 길에서 다시 만나죠. 며칠 후 서린은 비행 실습으로 처음 정식 탑승한 항공편에서 긴장 속에도 당당히 승객들을 맞이했다. 하늘 위에서 그녀는 생각했다. 날개의 무게는 내가 결정한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비로소 자신의 날개로 처음 나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서리는 더 이상 흔들리는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선택한 길 위에서 묵묵히 걷고 있었다. 누구의 이름도 아닌, 누구의 도움도 아닌 오직 자신이라는 이름으로 세상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이 이야기를 쓰면 우리는 한 사람의 진짜 용기와 성장을 함께 느꼈습니다. 배경도 없고 힘도 없던 한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며 세상의 편견과 싸워나가는 여정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이름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서린의 다음 여정이 궁금하신가요? 과연 그녀는 진짜 하늘을 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백민준과의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계속되길 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서린의 여정을 이어가게 할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그녀의 두 번째 비행을 준비해 볼까요?